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이죠. 가을이 오고 있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창원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사과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너무 탐스럽게 정말 제 얼굴처럼 예쁘게 그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옆눈으로 지금 보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동의 못하는 한 분이 지금 저렇게 딴짓을 하고 앉아 계시네요. 네, 일단 오늘 사과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사과 같은 새 손님이 오셨는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창원대학교 김명룡 교수님 어서 오이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 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원래 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 동의하지 못하셨던 분. 우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갑수 대표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를 그렇게 쉽게 하시나요? 뭐 빨리 저는 기왕 해야 될 사과라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사과 같은 제 얼굴 예쁘기도 하죠? 아, 그럼요. 네네. 네. 제가 사과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두 분 사과 좋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사과 한쪽 탁 씹었을 때 그 입안에 쫙 퍼지는 그 과즙. 네. 네. 죽이죠 아주 그냥. 교수님도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죠. 저는 사과하면 이런 미인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하면 뭐가 떠오르냐 물으실 것 같아서 김미아 선생님처럼 아주 미인을 딱 생각했는데. 사과하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이래서. 근데 이제 사과하면은 먹는 사과도 있지만 서로 이제 주고받는 마음의 사과도 있잖아요. 예. 요새 경남도에서 그런 마음의 사과 주고받는 현상 있죠? 있죠. 예, 네. 사과 안 하면 뭐 안 해준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막 얼굴 붉히고 그러다가 또 사과하니까 알았어, 그럼 즉각 한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과하고 네. 새롭게 잘 시작했다고 하니까 예. 반가운 소식은 이기긴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텐데 사과의 힘으로 중단될 뻔한 대형 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시사카페 메뉴 이겁니다. 앞으로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광역시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안 그래도 그걸 해안관광지 하는 쪽에만 묶어놓지 왜 그 해안관광지 사지 않는데 거기다가 토지거래를 묶어놓고 재산상의 피해가 많지. 예, 로봇랜드 사업 재개 선언.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요. 로봇랜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길래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이제 2008년에 그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두 군데 공모를 해서 두 군데 선정을 했어요. 인천에 지금 청라지구에 한 군데랑 그다음에 이제 구마산 지역의 창원시에 이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둘 다 사업비 규모가 7천억 원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분류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이제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숙박시설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유흥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수 확대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런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 하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현재 마산 그 하포구의 구산면 지역에 부지가 꽤 넓습니다. 지금 126만 제곱미터인데 인천보다 부지의 규모로 본다면 3배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땅값이 워낙에 비싸서 네. 부지가 좀 좁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에다가 이제 민자가 4,300억 정도 투여되는 엄청난 사업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한번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다시 사업자 선정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예, 경상남도가 후속 사업자로서 대우건설과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협상하는 과정이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네. 법에 엄격하게 규정에 적용을 받으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창원시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아니다. 왜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 그래서 경상남도가 뭔가 특혜를 그 후속 사업자 대우건설에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견이 달라져서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특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업자가 나중에 사업을 끝내고 이제 빠질 경우에 네. 그 사업자에게 보상을 81.1%의 보상을 해준다. 이러니까 창원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 예산에 엄청난 그런 부담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이게 아마 좀 갈등의 문제가 발생됐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창원시가 사과를 하고 이제 도가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그 모양새가 됐어요. 예. 그 창원시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예. 홍 지사께서 창원시하고는 뭐 어떤 일도 같이 안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해버린 거. 예. 이 스타일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우습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강남 스타일이고 하나는 홍준표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 지사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스타일이. 전 너무 멋진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 말씀 끊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박력 있고 단호하고 명쾌하고 명확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홍준표라는 그 계파도 없고 정치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그 정당에 들어와서 이제 당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저돌적인 돌파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동력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나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독불장군스럽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이제 좀 감정적으로 보이면 나 안 해. 이제 이래 버리는 측면들이 이제 그대로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었죠. 그 더군다나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지나치게 이 홍지사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위계 질서상에서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사실은 대등한 네. 관계에서도 자치단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내 밑에 있어야 될 창원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거니? 말을 막 제대로 안 듣는 거니? 이런 식의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이 사고 방식들이 전제가 돼 있는 속에서 진행돼 온 감정 싸움이 아니었느냐. 예. 안타깝죠 그런 것들은 사실. 어쨌든 이제 창원시 입장에서는 결자 해지라는 말까지 꺼내가면서 이제 그 사과를 했단 말이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후속 조치는 취해진 건지 궁금하네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창원시 입장에서는 도와 후속사업 협약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해양수산국장을 보직 해임을 하고 창원시장이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창원시장이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지사님에게 러브콜까지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상수 시장님이 이게 뭐 자기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창원시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산시가 지금 핵심도시나 이런 걸 유치하려도 실패했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을 좀 달래고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자기가 양보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고 가는 사과 속에 싹 트는 우리 우정.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저 도 관계자 한 분 직접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바쁘세요. 그래서 그 도에서 발표한 최종 입장 어떤 건지 저희 카메라가 직접 갔습니다. 부적절한 그 표현을 하셨던 창원시에서 어제 한 달여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협상을 했던 대체 사업자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일시 중단했던 사업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약 1만여 명의 고용 효과와 8,500여 억 원의 생산 파급 효과로 인해 우리 마산 지역의 발전은 물론 로봇랜드를 기반으로 한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여 창원 지역을 국내 로봇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미래형 스마트 로봇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창원시가 협조하여 꼭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랜드 사업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경남도에 계신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는데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도의 사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 한 분 먼저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조우성 부의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제 요청을 많이 하셨겠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만족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마산 로봇랜드 공사 재개에 대한 것을 정말 환영하면서 이러한 공사 재개의 요청은 우리 의원들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우리 경남도민 또 창원 시민의 이와 같은 뜨거운 그 열망에 의해서 재개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2008년도에 유치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로봇랜드는 우리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걸어가는 사업입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그동안에 이 로봇랜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검증하는 것도 많은 시간을 걸렸고 행정과 민간이 공동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굉장하게 많은 시간을 소요했었습니다. 네, 전 궁금해요. 네. 로봇랜드? 그러면은 그 로봇들이 막 있고 그런 테마 공원인지 아니면 로봇 산업의 어떤 기반을 만드신다는 건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로봇랜드는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단순한 놀이동산으로 생각하는 여기에 사실은 초점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로봇랜드 사업은 우리 행정을 중심한 이 로봇랜드에서는 로봇 전시관 또 로봇 컨텐츠 구축에 대한 테스트 베드 구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행정을 중심해서는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는 테마파크를 통해서 관광 산업을 정립시키는 그러니까 로봇 산업과 관광 산업을 동시에 일으키는 그러한 산업이 바로 로봇랜드 산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중유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걸 상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위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당성 검토를 오랫동안 했는데 주로 우리가 그 대규모 주택 사업들 이렇게 타당성 검토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뭐 무슨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많은 경제 효과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사실 이제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 조 의원께서 의뢰해서 받으셨던 그 타당성 검토 조사
이게 보면 이제 고용 창출 효과라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생산 파급 효과는 1조 9천억에 달한다. 그다음에 소득 파급 효과는 3,300억 원에 달한다. 그다음에 부가가치는 6,9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고 우리 조세로서 4,783억 원, 고용 창출로 21,600여 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파급 효과에 대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것을 기조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다루었던 그 김해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일종의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관 이제 합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믿어라 우리 행정이 거기에 같이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게 질질 끌려다니거나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들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면서 나중에 그 같은 경우도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여기 지금 테마파크에도 좀 들어선다고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짓기로 했는데 그런 건 안 짓고 명품 아울렛 이런 거나 짓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금들이 어디다가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그 효과도 사실은 미미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면 사실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8년째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기대 효과가 크고 그렇게 어떤 타산이 나온다면 서로 뛰어들려고 안달을 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지금 인천도 입지가 훨씬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우려와 함께 더불어서 아까 이제 81.8%를 중간에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된다. 예, 미투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1.8%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설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 단가일 텐데 그런 거에 이 원가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들어간 여러 가지 그 원가는 거의 다 보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도 가능하단 말이죠.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 협약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1.5%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우리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에 로버랜드가 지금 부진하고 있는 것은 청라지구에 사실은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처음부터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 마산 로버랜드와는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버랜드 사업하고 연계해서 1,000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로봇랜드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로봇 비즈니스 벨트도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인데 로봇 비즈니스 벨트가 만일 마산 로봇랜드가 착공되지 않고 진행되지 아니했으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었겠는가? 그러므로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로봇랜드를 중심해서 1,383억 원으로 하는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로봇랜드를 통해서 지금 창원시가 지금 대단히 계획하고 있는 구산 해양관광단지 또 로봇랜드가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랜드는 단순한 로봇랜드가 아니다. 특히 이 로봇랜드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벨트와 함께 실효 효과를 내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우리 경남이 또 그리고 우리 창원이 전국에서 이 로봇의 메카 될 수 있는 정말 효과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 로봇랜드에 저랑 똑같은 로봇도 하나 좀 장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을 한번 공모해 주시죠. 아니 정말로 이렇게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니까 뭔가 우리가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기대했던 기대 효과도 좀 많이 누리고요. 그러려면은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도 좋고. 우려하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장비비 설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과 민관과 우리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총매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침체된 마산의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킬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잘 된다면? 우리가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 출범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있어요. 이 사업도 좀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투자자들은 못 찾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왜 안 찾아지는 거냐면은 과연 테마파크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 채산성이 있는 거냐에 대한 회의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접근하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800억 원 정도 현재까지 아마 투입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더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가보자. 라고 하는 사태까지 가기 전에 두드리고 또 두드려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문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지금 뭐 흥물스럽게 온 산을 깎아가고 만들어놓고 지금 이제 만마차가 한다니까 빠른 시일에 대구건설하고 협력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홍 지사님이나 또 안 시장님이나 보면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또 이끌고 정부 살림도 잘 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또 지역민들은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 쪽으로 피해도 물론이고 인근 마을 농지부터 이렇게 다 묵혀가지고 저기 재산 관리를 확실히 못하는 거는 피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산면 주민들은 하루 속히라도 그 사업이 빨리 완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그럼 로봇랜드라고 하면은 어떤 산업 시설인지 아니면은 놀이동산 이런 건지 정확한 취지나 이런 걸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마산 경기가 지금 어려운데 거기라도 생기고 이래야지. 추진을 한다고 해놔놓고 또 안 하고 이러면 더 어렵잖아요. 앞으로 그 계획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아무래도 마산에 뭔가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예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제 또 세계적으로 또 알려지고 그런 거는 이제 좋은 점인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사업이 끝났고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마찰 중이라니까 저는 더 빨리 그게 마무리가 되어서 더 신화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로봇랜드 옛날부터 로봇랜드인데 그 로봇랜드 위치가 거기에 되는 게 맞는 것도 모르겠고 저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로봇랜드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우리 창원하고 마산 시민한테 필요한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처음 예상대로 우리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만큼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그래서 빨리 로봇랜드가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걱정이 좀 있으시네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두 기관장 또는 두 기관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염증들이 핵심으로 마치 이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도대체 어디에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는 거고 이 효과는 뭘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민관 합작 사업들, 이제 PPP라고 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거가대교라든지 마창대교라든지 김해경전철 이런 것들 보통 할 때 민간이 돈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시민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그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만 챙겨주고 시민들의 혈세로 계속해서 지금도 돈을 갖다가 우리가 메워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빨간불을 켜고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그런 주문들을 꼭 반복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걱정되시죠? 이제 정부에서 좀 뭔가 우리 시민들이 방금 인터뷰한 내용과 같이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세금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정말로 이 지역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뭔가 좀 이제는 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그래야 국민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예. 정부를 믿고 지방자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꼭 챙겨봐야 할 점들을 좀 지적해 주실 한 분을 또 모실까 하는데요. 자,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네. 우리 여영국 의원님은 영국에 계셔야지 왜 경남도에 계세요? 글쎄 말입니다. 곧 갈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사업 추진 초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던데요. 이 로봇랜드 사업은 현재 지금 13% 정도 공정 땅 파기 작업이 돼 있고 네. 사실은 모든 밑거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당시 문제 제기했던 게 아직은 유효하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정부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이 분석을 하는데 그 경제성 분석의 기초가 과연 입장객이 몇 명 올 거냐 이거였거든요. 한 450만 명을 그때 분석을 했던 거죠. 여기에 기초해서 상당히 그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 예측이 근원적으로 뻥튀기 되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를 가장 좀 크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랜드 사업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 색깔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이게 과연 놀이시설인지 아니면 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정체성을 분명해야 된다. 이게 분명하지 않다.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측면은 당시에 지금 뭐 기업체 말씀드리듯이 울트라 건설이라는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들어왔는데 그 업체에 대한 신뢰 문제였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이 대형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당시에 그 정권시장에서는 부도설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런 민간 사업 분야까지 검증을 하게 되는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마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당시 들릴 수 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짚어서 그럼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입장객 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현실성 있게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 이런 좀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다한 수요 예측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늘 우리가 그런 커다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경전철도 그렇고요. 네. 수요 예측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그렇죠. 보존을 해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혹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의혹 해소를 별도로 새로 뭐 검증을 하고 이게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요 예측을 새로 해본다든지. 다만 정부기관에서 용역 보고서를 낼 때 예측했던 약 450만 명 이거는 뻥튀기 됐다. 거품이다. 요거는 좀 같이 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예를 들면 450만 명을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주로 테마파크 가는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몰리거든요. 휴일에. 한 승용차 4명을 기준으로 이래 보면은 3,000대가 넘는 게 하루에 6,000대가 넘는 차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주로 오전 시간대에 집중해서 또 주말이나 또 집중해 나올 때도 확 한 번에 나오고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들을 볼 때 종합적인 좀 마스터 플랜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네. 그 도하고 사업자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제 창원시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창원시의 문제 제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업은 아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경제성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로봇 산업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산업, 국책 사업이라는 점, 또 굉장히 침체되는 마산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마산 시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의 장이 뭐 이걸 수립하고 말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홍준표 지사께서 너무 좀 경솔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창원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들고
또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이런 게 이번에 한 달 정도의 갈등을 겪은 뭐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한 것 대비 나중에 이제 철수할 때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는 81.8%의 투자비를 보전해 주겠다.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81.8%의 투자비를 보전해 준다면 그냥 뭐 땡큐하고 들어갈 만한 정도의 좋은 조건 아니냐. 그러면 민간 사업자한테 좋은 조건이라면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조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 보전 문제는 그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 민간이 약 4,30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인 1,000억입니다. 이 1,000억을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거든요. 중간에 빌려서 사업을 해놓고 이제 그 자본이 철수를 할 때 그러면 이 투자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행정에서 보전해 달라. 이게 이제 앞에 울트라 건설은 전원 모두 이제 몰수를 이제 행정에 다 기속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외행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나온 이야기가 81.5%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앞에 울트라 건설과 실시협약을 비교하면 이 엄청난 특혜를 끼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장훈씨가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했던 거고 이제 도의 입장은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토지 보상 차익이라든지 또 중간에 그 협약 이행금 이런 걸 등등 따질 때 실제로 뭐 행정이 보존해야 될 돈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제가 건설업을 잘 모르긴 해도 건설 이익이란 게 있습니다. 그 1,000억 가지고 하면은 이게 아마 뭐 못해도 한 30% 내외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래 본다면 81.5%를 보전해 준다. 이러면 사실은 민간 자본은 하나도 손해 보는 게 없는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런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에 이제 협상을 좀 나눌 때 말이죠. 그 민간 업자한테 유리한 것보다는 어떻게 뭐 창원시나 이렇게 뭐 지자체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올 수는 없을까요? 오히려 행정이 민간 사업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좀 매달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 출발 자체가 행정이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놓는데도요? 네, 이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이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행정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이건 정말 돈이 된다. 확신을 심어줄 때 이 가장 큰 우리 행정이 가진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원님 또 염려를 표하는 의원님 두 분 만나 뵀는데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건 국책 사업은 이렇게 드는 의문이 감시는 그러면 누가 하나? 감사는 누가 하나요? 교수님. 사실 이 국책 사업이니까 국가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감사원 감사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하고 또 시에서 이제 1,1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고 도에서 1,0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도에서도 이제 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할 경우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또는 전문가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사실상 로봇과 관련된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서 행정이 좀 이루어져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기능이 잘 작동이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근데 그거 사실 수조 원의 예산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선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은 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 로봇 랜도 되더라. 그러니까는 그거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 거지 라고 무작정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렇게 엄청난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들이 과연 우리 삶을 얼마만큼 개선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감시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언론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매개해주는 그리고 또 시민사회, 시민단체 이런 데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네. 순조롭게 사업이 잘 진행되면 올 10월에 이제 사업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경남도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지혜를 모아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